네, 세종 참여연대 야심작 참치캔TV 선거 공보물 읽어주는 참치캔TV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정입니다. 예, 천동부 천용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좀 편하게 이러저러한 또 각 후보들의 좀 공약도 좀 평가도 해보고 비교도 좀 해보고 또 세종시만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거에 좀 초점도 맞춰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천동부님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우선은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좀 전반적으로 공약을 좀 보시면은 뭐 어떠실까요? 저는 그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야별로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확실히 좀 대세 후보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 튼튼한 정당의 힘이 뒷받침돼서 그런지 그리고 이번이 또 세 번째 도전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후보로 나오신 건 두 번째 도전인데 네. 그러면서 좀 집권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후보로서의 좀 차별성이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안 되고 망했던 그랬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재건 관련된 걸로 해서 좀 공약을 만들어냈던 보고요. 그래서 사실 눈뜨고 보니 선진국이었는데 눈뜨고 보니 이렇게 계엄과 탄핵과 파멸되는 이런 상황들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그 다음에 대통령의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좀 힘든 상황에서 출발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서 좀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이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공약으로 좀 나와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로 그 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당선자로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그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당선되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인수위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으면 굉장히 헤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정당이나 후보나 네. 준비를 계속 해왔던 그런 부분으로 꼼꼼하게 공약도 정리가 되고 네. 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믿음이 가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네. 그 민주주의 회복, 그 다음에 국가의 정상화, 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 받아안고 네. 그걸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행정권을 가지는 대통령이 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준비되어 있는 후보가 아닐까. 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네. 아마도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공약 네 번째 보면은 외교 안보 강국이라고 하는 실은 대한민국 그 윤석열 정부 때 가장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부분이 외교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은 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게 있었는데 외교 안보 강국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공약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비교하면서 나누셔 볼까요? 네,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게 많지만, 네, 어떠실까요? 글쎄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뭐 그다음에 세금 감면, 부자 감세, 뭐 이제 이런 게 그쪽 좀 보수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정당의 지금까지 좀 정책적 기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코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큰 의문이 드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법인 쓰인 나라 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그것도 구체화시킨 내용이 없고 뭐 맞습니다. 투자 환경을 뭐 좋게 조성하겠다.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공보문에서 보면은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재원 조달을 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너무 좀 급작스럽게 나온 네. 후보라서. 네. 네. 그리고 또 그 정당이 지금 굉장히 내용을 겪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네. 탄탄해지게 준비한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후보가 아닌가 싶은, 보시면은 진짜 뭐 안 좋은 말은 없습니다. 안 좋은 말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공보물이어서 갖는 한계는 있지만, 공보물이어서 갖는 한계를 저희가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공약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공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청년 관련된, 아동 청년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 복지라든지 한 특정 부류에 의해서 한 특정하는 것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복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포괄적 이런 이야기로 진행되는 게 맞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낱낱이 개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정책들은 오히려 좀 옳지 못하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국회에서 네. 연금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최소한 좀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라도 좀 우선 개혁을 하고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라고 해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조차도 윤석열 지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네, 네. 다음 국회에서 하자라고 하면서 넘겨버렸는데, 네. 그리고서는 지금 다시 청년 연금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구호와 실천이 좀 합치되는 그런 좀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뭘 기대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네, 저희는 우선은 네, 이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볼 게, 사실 이제 세종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공약들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네. 이준석 후보 공약 네. 중에 네. 첫 번째 부처를 작은 정부로 네. 효율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1번 공약이죠? 네,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헌법 88조에 국무회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네. 함께 15에서 30인 사이에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공약대로 13개 부처로 축소되면은 네. 국무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게 헌법을 위반하겠다는 건지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여가부 수건이잖아요, 이번에. 여가부 폐지할 때 통일부 이렇게 얘기 나오고, 나머지는 통폐합이나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좀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의 요건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맞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뭔가 꼼수를 부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지만, 그런 꼼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공약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네. 다양한 이해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부의 기능도 요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아무튼 이게 헌법에 근거한 발상인지에 대한 그 얘기 그냥 잠깐 언급하고 싶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자당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미 없는 후보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슬프긴 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의미 있는 세종의
관련된 공약으로 좀 보겠습니다. 누구나 지금 다 뭐 행정수도 완성, 기계적으로 1+1은 2인 것처럼 기계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약간의 어떤 그런 톤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와 5급 3특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5개의 초광역권과 네. 3개의 특별 행정구역, 네, 네. 세종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네, 네.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의 방향들을 네, 네.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공약 내용 중에 보면은 그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행정수도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언급을 안 하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대통령실과 국회를 이전하고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네. 이전하는 정책이 아니면 사실 균형발전하는데 네. 그 특별한 수단이 없지 않겠어요. 네, 네. 물론 뭐 자치권을 굉장히 크게 이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 자치권도 네, 좀 네. 과감하게 좀 나눠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결단일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 네. 일단 세종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네.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뭐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초과학원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결국 그 균형발전의 방향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걸로 보면 구체성은 또 역시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세종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한참 핫했을 때 과연 어디로 대통령 집무실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초반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조건으로 달고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사실 해양수산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국토 불균형이라고 했을 때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의 개발을 저해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같이 좀 다듬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저는 요새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 해수부 주고 국회와 대통령실 받는 거 좋다.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뭐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세종시에서는 서운할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해수 관련 그 산업이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또 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그 말씀인 것처럼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그런 행정수도는 돼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토의 그 균형을 맞추는 데에서 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민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합의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좀 거치면서 그렇게 좀 정책이 진행이 되면은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약이 더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더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판결,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관습업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들어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추진하지 못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헌법 개정 아니면 두 번째는 새롭게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헌재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시 판결을 받아보는 거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일단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개헌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제 활질 체제가 좀 변화돼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제 이 개헌이 너무 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난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다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든지 좀 제도적으로 한번 다시 좀 만들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그 시대가 변하고 옛날에 뭐 저기 그 호주제법이나 네네. 뭐 간통법이나 네네. 그게 다 그 합헌 판결을 받다가 위헌 판결로 나가고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수도와 관련된 게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성문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새롭게 그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네네. 그런 방식으로 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완성하는 그런 내용들의 그 프로세스? 네. 그런 이행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선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어떤 청산, 그리고 내란에 관련돼서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평가하는 그런 21대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세종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세종시를 좀 불가역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좀 완비되어서 세종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정말 이제는 마음 놓고 세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곧 이제 도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관련된 공약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세세하고 더 촘촘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그런 신뢰와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그러한 세대의 그러한 새로운 정부가 좀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뭐 더 민주당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계속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는 그 말도 안 되는 나라를 40년, 50년 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 우리 민주적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민주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떤 분야에 어떤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민주주의를 잃는다면 그거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또 끔찍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내란 세력을 탄핵으로 좀 새롭게 민주적 제도를 통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척결하는 의미의 선거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세종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21대 대선 왜 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주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사전투표입니다. 네, 6월 3일은 본투표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들의 각성된 그리고 그런 힘을 저희는 믿습니다. 많은 투표율로, 높은 투표율로 세종시가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앞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세종시민 그리고 세종참여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